네, 논문 통계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논문 통계표는요, 상관관계표입니다. 상관관계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지금 우리 개 이름이 마루인데 저기서 하품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민을 잠깐 했어요. 아, 이거 끊고 편집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그 개 하품하는 소리, 개 안 키우는 사람들은요, 이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진귀한 소리입니다. 개 하품하는 소리. 조금 전에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관계 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생각에 의한 거기 때문에 혹시 저보다 더 뭐 뛰어나신 분들이 상관관계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런 것도 있어요. 라는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 자,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도 그 김에 공부 좀 하는 거고, 예. 또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를 가지고 또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보를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상관관계를 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상관관계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관이니까 어떤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높아지면 얘가 높아지는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움직이는가? 또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가? 방향성을 알 수가 있죠. 두 변수 간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상관계수가 아무래도 이제 그 공분산을 전체 분산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 공분산을 표준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분산을 전체 분산으로 나눴는데 전체 분산 값이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1을 넘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0에서 1까지 절대값 1까지의 점수를 갖게 되는데 이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관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향성과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크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통계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거고, 저는 논문 통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관관계 표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통계학적으로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XY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과관계잖아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증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관관계 그 행렬표를 상관 행렬표를 이렇게 밑에처럼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원인일 거고 둘 중에 하나가 결과일 거예요. 그 가설 검증의 모형을 보면 상관행렬표가 나왔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과관계 연구일 텐데 이렇게 되면요. 얘가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원인에 해당되는 변수가 만약에 개수가 여러 개라면 다시 말해서 독립변수의 개수가 하나면 괜찮아. 근데 독립변수의 개수가 여러 개라면 여기 보시면은 XABC 이렇게 여러 개잖아요. XABC. 다시 말해서 얘네들 간의 관계, 독립변수 간, 변수 간의 관계를 봐야 된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상관행렬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봐야 된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공선성이죠. 공선성. 자, 선을 공유하고 있는 성질. 얘네들끼리 그 y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선을 만들 텐데 얘네들끼리 그 선을 막 서로 거의 똑같이 물고 들어가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게 XA고 어떤 게 XB고 어떤 게 XC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면 얘네들끼리 너무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XA가 Y에 영향을 미쳤고
XB가 Y에 영향을 미쳤고 XC가 Y에 영향을 미쳤는데 얘네들끼리 너무 친한 놈들을 한꺼번에 투입을 시켜 놓으면 자기네들끼리 영향 미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Y한테 미쳐라라고 모형을 자꾸 투입을 시켰더니 지네들끼리 놀고 있더라. 그래서 Y는 혼자 따돌림 당하고 있더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뭐냐면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를 보고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이 모형 바꿔야 되나? 뭐 X, A, B, C 중 하나를 빼야 되나? 모형 수정 또는 이상한데 왜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데이터를 바꾸든지 뭐 설문조사를 다시 하든지 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면요. 이 표에서 보시면 X, A, B, C 간의 관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독립변수 간의 관계죠. 그러면 요 세 개죠. 요 세 개. 자, 요 세 개가 이제 수학적으로는요. 통계학적으로는 0.9를 넘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논문 통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얘가 0.8을 넘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0.9를 넘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값을. 자, 그래서 0.9보다 넘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잠깐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0.9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게 0.9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천장이 1이잖아요. 천장이 1.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 사이가 0.1이잖아요. 갭이. 다시 말해서 이 갭이 0.1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공차 한계예요. 토럴런스라고 하죠. 토럴런스. TOLERANCE. 토럴런스. 자, 그러면 이제 0.1보다 커야 된다.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가지고 와가지고 0.1이 뭡니까? 10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요. 커야 된다. 그럼 얘를 뒤집어. 그러면 1분의 10. 얘를 뒤집어. 요렇게. 자, 10보다 작아야 된다. 뭐가? 분산 팽창지수 VIF가 10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를 동시에 세 개를 다 외워야 돼요. R 값이 0.9보다 작아야 된다. 공차 한계가 0.1보다 커야 된다. 분산 팽창 지수가 10보다 작아야 된다. 요거를 동시에 세 개를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공선성 통계량 값이죠. 우리는 처음에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뭘 봐야 되느냐? 이제 얘를 가지고 그대로 가설 검증의 모형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인과관계 모형일 거 아니에요. 회귀 모형이나 뭐 구조방정식 모형이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뭘 볼 겁니까? 영향을 미치나 이거 볼 거 아니에요. 그 영향력에 대한 예측을 해야 돼요. 영향력에 대한 예측. 거기서 얘가 얘한테 정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 상관이 나오는지, 얘가 얘한테 부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러면 상관에서 부의 상관이 나오는지 이런 방향성도 좀 봐야 되고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칠까? 상관이 높으니까 미치겠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상관이 안 나와. 물론 이제 구조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안 나오는데 구조방정식 모형 넣었더니 상관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분산이 좀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예측을 해보는 용도로 상관행렬표를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큰 두 가지의 흐름을 상관행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